마을을 뒤덮고 있는 것은 자욱한 연기, 매캐한 냄새가 코와 목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이리저리 날리는 불씨가 좀비처럼 되살아나 마을 곳곳을 태우고 있는 탓에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대원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려는데 또 불이 났습니다. 더 옮겨 붙은 거 같지? 저거 좀 끝까지 있는데요. 개인적인 칩시나요. 네. 나오면 네. 이제 끄죠 1차로. 순식간에 화염이 띠를 이루며 산 허리를 휘감습니다. 진화 헬기가 물을 뿌리고 지나간 뒤 남은 잔불을 끄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이번 동해안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은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와, 다 내려앉았다 아예. 여기 봐봐, 완전 다 탔네 진짜.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깊은 상처는 마을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으면 못 참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 물 푸는 데가 속에서 사는데 못 살아. 저 위에 동에도 내 집이 아주 똑같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화재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 그 1시 좀 넘어가지고 갑자기 뭐 소나기 오는 소리가 나더라고. 왜 다다닥 소리 나가지고 왜 갑자기 소나기가 오냐고 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그 불꽃이 저기서 일더라고. 저녁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있다가 신고하고 바로 올라갔지. 뭐 그 안에는 벌써 이제 막 타고 있고. 새벽 1시 무렵 낯선 소리에 밖으로 나온 공씨가 마주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윗집이 활활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 2명 사는데 아내는 못 들어가고 주변을 찾다가 이제 어머니를 찾았지. 아들은 못 봤지. 그때까지는 뭐 의식은 좀 있었거든. 그래 이제 구급차를 불렀는데 가는 도중에 의식은 이제 없다고. 서둘러 신고를 했지만 불을 피하려던 80대 노인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골짜기 여기 길 보이잖아. 네. 거기서 그다가 불을 또 질렀어. 거기서 불이 또 났다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불을 지른다는 것을 봤잖아. 하얀 헬멧을 쓰고 토치 들고 도끼 들고 불을 지른다고. 또 불이 났다고 합니다. 한 손엔 가스 토치를 또 한 손엔 도끼를 들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니가 방화를 한 겁니다. 우리 집에 불 지르려고 들어왔다가 못 질렀잖아.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불 난다 했네 와서 호수도 연결했는데 유리를 깨는 소리 나더래요. 돌다 보니 그 하이바 쓰고 도크 들고 붙이는 거 들고 있는 거. 저 유리 다 깼다니요. 어머니 집 유리 깨버렸다고? 그래서 북한이 문을 지금 한쪽은 2개, 2장 깼어. 그러더니 나오더래. 나와서 일로 올라가니 야가 따라 나와 반가봐. 보니까 저 올라가서 앉아서 부르시고 들었대. 동네 주민의 집 유리창까지 박살을 냈다는 범인.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주변 농막 옆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뒤편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체포하려 하니까 도끼를 들고 이제 저항을 하고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재판고리 됐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했다는 방화범. 마을 주민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정체였습니다. 나중에 누가 불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이틀은 이제 수근수근 하다가 이제 누구야 아들이고 엄마는 뭐 병원에 가다 죽었고 뭐 그 소리가 나온 거야. 그래 이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때까지는 뭐 의식은 좀 있었거든. 소방관도 이제 그때는 묻더라고. 아들은 여기 둘이서 거주를 했는데 아들이 뭐 저녁에 나갔는지 이제 안 보인다고. 그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냥 자꾸 보니 그놈이더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방화범은 불을 피하려다 숨진 80대 노인의 아들 62살 박 씨. 마을 토박이었습니다. 우린 경찰서에서 어렵게 만난 박 씨에게 방화의 이유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아, 왜 하신 거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내 어떤 답도 하지 않은 방화범. 그런데 강릉 옥계에서 시작돼 동해로까지 번진 산불이 6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는 박 씨. 동네 사람하고 상대를 아니에요. 말 안 하고 누가 뭘 갖다 줘도 받아 먹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사람들 가면 쫓겨 더 하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 것도 없고. 이거 텔레비는 그래 나오던가? 그건 없어 지어하는 소리지. 박 씨는 왜 자신이 사는 마을에 불을 지른 걸까?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아, 계획적으로 다 여러 군데 했다고요? 저 위에 가서 질렀잖아요, 저 위에. 저기도 지르고 여기도 지르고. 여기 네 군데 났습니다. 네 군데? 네. 저 위에 동네 놓고, 여기 놓고, 저 위에 좀, 아이고 또 하나 또 농막 하나 있어요. 아, 산에 놓은 게 아니라 집. 가장 먼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박 씨는 걸어서 12분 거리의 윗마을 한 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은 뒤 다시 돌아와 최 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농막에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76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에서 남자가 두 집을 노린 이유는 대체 뭘까? 저 위에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걔가 그 동네에 살았어. 됐죠, 그게. 돌을 4마리 길렀어, 소를. 동동에서. 그 동네 이제 입구에 소리니까 냄새 나잖아. 그렇죠. 동네 사람 냄새 난다. 자꾸 동네 사람이라고 이제 마찰했어. 40년 전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박 씨. 그러다 소가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소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와서 약을 먹였다. 아, 누가 죽였다 소를? 그렇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죽은 할머니가 그 집을 걸어갖고 고소장을 넣었어. 네가 그랬다. 고소장을 이 집은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나를 의심하나. 그래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했어. 그래서 그 6개월인가 이 할머니가 살았어. 깜빵에서. 소를 죽인 범인으로 이웃을 의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도 믿지 않으며 월부까지 시도했다는 박 씨. 그래서 파주를 갔다고. 파주가 동두천에 철책 밑에 갔다가 잡혀갖고 깜빵에 살았어요. 광복법으로. 근데 아버님, 그때 소가 죽은 것 때문에 네. 북한은 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법이 개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법이 왜 죄 없는 우리 엄마를 가둬놔. 뭐 그런 형태로 이게 흘러갔다고. 당시 소송에서 승소한 한 씨는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지만 방화범 박 씨가 아마도 40년 전에 원한 때문에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이웃 주민들. 그렇다면 아랫마을에 불을 지른 이유는 뭘까? 박 씨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다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불과 이게 트러블 생긴 게 작년 아마 그렇게 초부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집이 나를 내쫓는다, 나가라 한다. 최근 박 씨가 이웃 최 씨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그 조상묘 다 관리해줬어요. 아, 그 아버지께서? 예. 돌아가시고 난 뒤로 이쪽 땅을 지금 이제 이거 집터하면 그걸 다 관리해줬잖아요 지금. 그래도 2천만 원을 주고 나가라 하니까 우리 그 친구도 나한테 작년에 2천만 원 갖고 어디 나가면 뭘 하냐 이거야. 한 5천만 원 주고 나가겠다. 지금까지 뭐 보일러 수리 다 투자를 했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 그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죽이고 간단하더라고. 한밤중에 저 불살 주고 여기를 했어요. 저 밤에 불살 주고 죽인다 하더라고. 마지막에 유리창 깬 집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다 집안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보기 쉬운 거지. 불을 낸 자신의 집도 유리창을 깬 집도 농막도 모두 최 씨 일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땅 문제 때문에 재앙이 시작된 걸까? 갈등을 빚었다는 최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집에서 나가라고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 그런 것도 없고. 자기 친구한테 1월 달에 그런 말을 했대. 자꾸 집을 나가라고 한다고 2천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한다. 자우지간에 그거는 누가 나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걔가 나를 도끼가 직지. 왜 저 집에 도끼 저 집에 왜 불질러? 얘가 가지 그거 봐봐, 생각해봐. 그게 그렇다면 내가 영감이 되는데 나부터 먼저 죽이지. 그러고 보니 박 씨는 정작 바로 옆집에 사는 최 씨의 집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가족이라면 그가 저지른 엄청난 범행의 이유를 알고 있을까? 못 오면 우리 안 가요. 그래서 안 간지 꽤 됐어요. 1년 됐어요. 못 갔죠. 우리는 2년. 하루 자꾸 하면서 애가 좀 대화를 안 하고 살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거기 왔다 갔다 못해요. 애가 정신이 좀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정석이 아닌데 자기는 정석이 자꾸 오게 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범행의 이유가 궁금한 건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체
그는 왜 자신과 이웃의 집에 불을 질렀을까? 산불을 내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집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그 좀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피해망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공격을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범행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방화예요. 현재 내가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자포자기 심리로 범행을 하는 거예요. 한 남자의 비뚤어진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타버린 살림이 한순간에 사라진 삶의 터전이 언제쯤 회복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현재 주 건조물 방화와 일반 건조물 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 씨. 우린 다시 만난 그에게 또 물었습니다. 오늘 방화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또 답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어떤 심정일까? 축구장 5,600개에 달하는 산림과 200여 채 가까운 주택이 불탔고 11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 80대 노인은 박 씨의 어머니입니다.